적으면 켜기용, 많으면 자르기용,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으면 겸용.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약간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유시스 목공TV입니다. 오늘은 원형 톱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원형 톱날은 테이블소나 슬라이딩 테이블소에서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사용하시는데 정확한 스펙이라던가 그 스펙에 맞는 사용 방법,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부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형 톱날의 스펙을 확인하는 방법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톱날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뭐 이렇게 박스로 돼서 올 겁니다. 그럼 박스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스펙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스에 스펙이 적혀 있지 않은 상품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톱날을 개봉을 해보시면 이 톱날 안에 이렇게 스펙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거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톱날을 다루실 때는 꼭 장갑을 착용을 하시고 톱날을 만지셔야 돼요. 여기에 날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이 톱날은 지금 300 곱하기 3.2 슬러시 2.2 곱하기 30 플러스 pH2 Z는 60 에코실 어렵죠.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실상 알고 나면 굉장히 간단해요. 모든 톱날이 스펙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에 300은 이 톱날의 지름입니다. 지름. 여기서 여기까지 지름. 보통 우리 테이블소나 슬라이딩 테이블소도 뭐 10인치 테이블소, 12인치 테이블소 이렇게 나누잖아요. 10인치는 보통은 250mm까지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소고 12인치는 300mm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300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기계 정확한 스펙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톱날은 300mm짜리 톱날이고 3.2 슬러시 2.2 되어 있는데 이 3.2는 여기에 있는 톱날의 두께, 팁이라고도 하고 이 톱날의 두께입니다. 톱날. 그리고 2.2는 여기 판의 두께입니다. 이 판의 두께. 그리고 30은 여기 내경. 네, 여기 내경이 30이에요. 그리고 pH2 이거는 적혀 있는 톱날도 있고 안 적혀 있는 톱날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게 적혀 있다. pH2, pH, 뭐 pH3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거는 이쪽에 뚫려져 있는 구멍이에요. 이 구멍은 그 기계나 장비들을 제작하는 회사에 따라서 꼭 안전하게 써라 그래서 여기를 더 이제 고정할 수 있는 그런 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핀홀이라고 하는데 그걸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Z는 60 돼 있는 거는 이 날의 개수. 날의 개수가 60날이라는 겁니다. 60개. 네, 60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코실은 뭐 이 코팅이 에코가 뭐 그런 에코로 돼 있다. 뭐 그런 게 이제 요 톱날의 스펙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톱날들은 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300에 3.2에 2.2에 30에 뭐 60. 요 pH2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나에게 맞는 테이블소의 스펙이 뭐 300mm까지다, 12인치다, 아니면 10인치다, 뭐 250mm다에 따라서 톱날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톱날의 스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지고 있는 샘플을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가지고 나왔어요. 한번 보시면 요 AS라고 되어 있는 AS 시리즈는 일반 소프트우드나 하드우드보다는 라미네이트 된 거, 우리 왜 싱크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라미네이트 되어 있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CCS라는 모델은 소프트우드, 하드우드, 뭐 파티클 보드 이런 거 사용하실 때 좋은 그런 톱날이고, CDS 이 모델은 소프트우드, 하드우드 다 좋습니다. 좋고 우리 그 블럭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블럭보드 그걸 사용하실 때 굉장히 좀 탁월한 성능을 발휘를 하고요. CES 이거는 소프트우드는 조금 성능이 좋지는 않고 하드우드 그리고 합판 그리고 MDF나 HDF 이런 걸 사용하실 때 좋은 톱날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하드우드나 소프트우드만 쓸 거다, 아니면 하드우드만 쓸 거다, 아니면 나는 그 합판을 많이 쓴다, 이런 거에 따라서 톱날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톱날에 이런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이렇게 돼 있는 애들, 얘네들이 진동 감소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진동이 감소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진동이 되는데, 근데 그 진동을 감소시키면 노이즈도 더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노이즈 감소 효과가 있는 이런 레이저로 이렇게 재단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쪽에 있는 거, 요것도 노이즈 감소에 다시 같이 포함이 돼요. 요건 이제 톱날이 이제 재단을 할 때 좀 더 부드럽게 재단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요것과 요거가 전부 노이즈 감소 효과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걔 중에서 이쪽에 구멍이 뽕뽕뽕 크게 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 끝에. 걔네들은 약간 이제 저가형일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있는 편이고, 고급형으로 갈수록 이제 그 구멍들이 좀 적어지고요. 이거는 그냥 팁이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톱날을 사용을 하실 때 스펙 밑에 맥스 6000이라고 써 있습니다. 맥스 6000. 이거는 뭐냐면 이 톱날은 6000rpm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6000rpm. 보통 우리 테이블소가 3000rpm, 뭐 3500, 4000, 5000 가는 것도 있기는 하고요. 이제 그런 테이블소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좀 대형 기계라던가 아니면 내 장비를 임의적으로 손을 봤다던가 해서 6000rpm이 넘어가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거릿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거릿이 뭐냐면 요 톱날과 톱날 사이에 이렇게 홈이 나 있잖아요. 요겁니다. 요걸 거릿이라 그래요. 요 부분은 톱날을 설계할 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이유는 톱날이 이렇게 이제 돌면서 재단을 할 거거든요. 재단을 했을 때 요 사이에 톱밥이 많이 낀다던가, 여기가 뭐 좁아가지고 톱밥이 많이 낀다던가 하면 톱밥이 마찰을 발생을 시켜요. 마찰을 발생을 하면서 열이 발생을 하겠죠. 열이 발생을 하면 그 불똥 같은 게 튀어요. 그래서 불똥이 테이블소 밑으로 들어가서 집중기로 들어가면 이제 뻥 터진다거나 불이 난다거나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거릿 부분도 톱날을 제조하는 회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좁다거나 여기에 이물질 같은 게 많이 붙어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화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톱날을 쓰실 때 주의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 톱날의 자르기, 켜기 또는 겸용,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보통은 알고 계실 거예요. 톱날의 그 수가, 개수가 적으면 켜기용, 많으면 자르기용,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으면 겸용, 뭐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을 약간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통은 10인치, 그러니까 250mm짜리 원형 톱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켜기용은 이 톱날의 개수가 한 30개 정도 돼요. 30개 왔다 갔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자르기용은 60개, 이 톱날의 개수가 60개 전후 왔다 갔다 이렇게 됐을 때 자르기라고 하고요. 겸용은 50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톱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르기는 맞고요. 적으면 적을수록 켜기는 맞는데, 겸용은 250mm 기준으로는 한 50개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열인치도 많이 쓰시지만 250mm도 많이 쓰시지만 300mm도 많이 쓰시잖아요. 300mm는 한 60개 정도. 그게 겸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이 톱날을 딱 보기만 하더라도 구분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못해요. 이게 60개인지 70개인지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이시는 Z는 60. 요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켜기를 쓸 거냐, 자르기 전용으로 쓸 거냐, 뭐 겸용을 쓸 거냐, 이거를 하실 때 꼭 요 Z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그 전용 날들 있죠. 아까 켜기, 자르기, 이 전용 날들이 겸용보다는 마감이 더 좋습니다. 겸용 날이 켜기나 자르기보다는 마감이 좋을 수는 없어요, 별로. 네, 똑같은 컨디션이라고 했을 때는 꼭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켜기, 자르기를 할 때 매번 바꿔끼기가 귀찮으니까 콤비네이션 위주로 사용을 하시죠. 겸용. 그래서 보통은 콤비네이션을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온 것도 지금 콤비네이션이에요. 얘도 콤비네이션. 그리고 더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켜기, 자르기, 뭐 겸용 이렇게 톱날을 선택을 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부재의 두께에 따라서 톱날이 켜기가 자르기가 될 수도 있고, 뭐 겸용이 자르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켜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유럽식 톱날들, 뭐 클레인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에서 나오는 톱날들은 제조를 할 때
계산하는 방법을 넣어줘요, 같이. 내가 어느 정도 부재를 자를 때 몇 티짜리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계산법을 넣어주긴 하거든요. 계산을 할 때 이 날수는 톱날의 지름 곱하기 용도예요, 용도. 켜기를 한다고 하면 용도는 7이고요. 자르기를 한다고 하면 용도가 11. 그리고 겸용을 한다고 하면 용도는 9.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톱날의 개수는 요 지름 곱하기 용도, 자르기, 켜기, 겸용에 따라서 그 용도를 곱한 다음에 거기에서 부재의 두께를 나누면 됩니다. 그렇게 나누시면 그 부재를 내가 켜기나 자르기나 겸용으로 쓸 때 날을 몇 개짜리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수치가 나와요. 날의 개수가. 근데 사실 이건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톱날을 만드는 그 회사에서는 그거를 기준으로 톱날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부재는 계속 바뀌잖아요. 제가 18T를 쓰기도 하고 30T 쓰기도 하고 40T도 쓸 수도 있고 계속 바뀌는데 바뀔 때마다 톱날을 바꿔가지고 쓸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톱날을 한 30개 정도면 켜기, 그리고 50개 정도면 겸용, 60개 정도면 자르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마감은 사실 크게 차이 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럼 톱날의 개수가 많으면 자르기다, 적으면 켜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많으면 자르기고 적으면 켜길까에 대한 부분을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